안녕하세요. 공준모에서 수리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기입니다. 이번 자료 해석 1강은 계산형, 그 중에서도 곱셈 계산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것을 배워보기 전에 우리 곱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일반적인 학교에 다닐 때 곱셈은 다음과 같이 배우셨을 거예요. 4 곱하기 7, 28. 거기다 여기 2 올라가네 14 뗀다.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0 하나 있어 14이어서 넷. 그리고 여기 1 올라가네 6. 다 더해보니까 1 올라가니까 7이죠. 죄송합니다. 7. 그래서 다 더해보니까 888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계산을 하셨을 겁니다. 자료 해석에서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셔야 되냐면 37 곱하기 24라고 적어주셨으면 가로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세로 쪽으로 계산해 주셨잖아요. 가로 쪽으로. 그래서 37 곱하기 2는 얼마? 740 플러스 37 곱하기 4는 얼마? 148. 두 개 더하니까 얼마야? 888이야. 이런 식으로 가로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요 곱셈들을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76 곱하기 5가 있다. 그럼 이것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 친구 한번 구해보자면 곱하기 5 친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0을 하나 붙여주시고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된다. 왜냐하면 곱하기 5라는 친구는 곱하기 10 나누기 2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건 우리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잘 해주셔야만 자료 해석에서의 곱셈을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많이 연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783 곱하기 90%다 라는 값이 있으면 우리 진짜로 783의 90%를 곱하는 게 아니라 783은 100%에 대한 값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어떻게 10%에 대한 값을 줄여주면 783 곱하기 90%가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783 마이너스 78.3의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 뭔가 앞자리가 되게 큰 숫자가 나오면요. 실제로 곱하기보단 얼마나 빼어주면 다음과 같은 숫자가 나올까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것도 좀 알아주셔야 돼요. 369 곱하기 66.6%란 값이 있으면 실제로 곱하시는 게 아니라 이 66.6%를 너 3분의 2잖아 라고 떠올려 주셔서 이 친구를 어떻게 3으로 나눠주시고 2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얘는 3으로 나누면 1, 2, 3 그리고 곱하기 2 해주시면 246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꼭 풀어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 실제로 곱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곱셈 계산형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계산형은요, 곱셈의 정확한 값을 구하라고 요구하는 척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떠한 두 곱셈의 값을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는 선지값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다음과 같은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림산입니다. 어림산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대략적인 값을 잡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1과 2는 내려서 생각하시고 4, 5, 6, 7은 5로 생각하시고 8, 9는 올림하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최고 자릿수가 1 또는 2인 경우에는 이런 행위를 해주시면 오차가 되게 커지니까 그럴 때만큼은 숫자 그대로 둔다라고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8 곱하기 62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 친구 얼마? 8이니까 8은 올림했으니까 60으로 62는 얼마? 2니까 2는 내림했으니까 60으로 생각해 주셔서 대략 3600의 근처의 숫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생각을 좀 할 줄로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이 친구 그래서 3600보다 큰지 작은지도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걔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62라는 숫자는 제 맘대로 얼마로 만들었죠? 60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만큼 줄여준 거예요. 따라서 60분의 2만큼을 줄였다. 또한 58은 제 맘대로 얼마로 만들었죠? 60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나는 58분의 2만큼은 키워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줄인 게 큰가 아니면 키운 게 큰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60분의 2가 큰가요? 58분의 2가 큰가요? 당연히 58분의 2가 더 크죠. 그럼 내가 낮춘 것보다 키운 게 더 많죠. 따라서 실제로 구해지는 값은 3600보다 작은 숫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친구는 곱셈 찍기라는 거예요. 얘도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뭔가 숫자를 올리고 내릴 때 처음부터 그냥 이거를 300과 나머지 숫자로 곱해졌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420에다가 그냥 넣어버리자. 그러면 요 친구는 300이 되고 420에 대한 15%는 400에 대한 15%가 한 6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뭐야? 500보다는 좀 더 작지 않을까? 따라서 구해지는 숫자 얼마? 15만보다 더 작은 숫자라고 생각한다 라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친구는 곱셈들 간의 차이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곱셈들 간의 차이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외워주세요. 어떻게 된다? 앞에선 앞에 거 빼고 뒤에 건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선 뒤에 건 빼고 앞에 건 그대로. 요 공식만 잘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뺄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 왜 사각형이냐? 곱셈은 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서 사각형으로 그린 거예요. 하나의 사각형은 위로 튀어나와 있고 하나의 사각형은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반대로 하나의 사각형이 위랑 옆으로 다 튀어나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질 거예요. 첫 번째 경우건 두 번째 경우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앞에선 앞에 거 빼고 뒤에 건 그대로. 뒤에선 뒤에 거 빼고 앞에 건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단지 가운데 있는 부호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다음과 같은 형태는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예요. 여기 예시 문제 한번 봅시다. 예시 문제 보면 이 친구는 한쪽은 길고 한쪽은 높은 형태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선 앞에 거 빼요. 340 마이너스 300.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뒤에선 뒤에 거 빼세요. 460 마이너스 420. 대신 앞에 건 그대로. 그래서 요 두 개의 곱셈의 차이를 구해주시면 된다. 40으로 똑같으니까 어떻게? 120 곱하기 40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둘 다 큰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340 곱하기 360 마이너스 300 곱하기 420으로 해봅시다. 이러면 앞쪽이 다 크죠. 이때도 똑같아요. 앞에선 앞에 거 빼주세요. 40 곱하기 460. 뒤에선 뒤에 거 빼주세요. 40 곱하기 300.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로 생각한다. 그럼 얘는 차이가 얼마다? 40 곱하기 760이 된다. 이렇게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셈감의 합을 구하는 방식도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곱셈의 넓인 곱셈의 값은 사각형의 넓이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우리 곱셈 더하기 곱셈도 사각형 두 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사각형을 어떻게 붙여보는 거예요. 붙이면 원래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을 똑 뜯어서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넓이랑 어떤 넓이랑 이 평평해진 넓이랑 똑같겠죠. 그럼 위에 있는 넓이는 얼마냐? B 곱하기 A-C겠죠. 이 평평해진 넓이는 얼마냐? B 플러스 C, B 플러스 D 곱하기 내가 모르는 물음표. 그럼 우린 이 물음표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얘를 이항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구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 있는 친구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자기의 높이 쪽으로 당겨온다. 어떤 의미냐면 제가 예시로 그림을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어요. 얘를 뜯어서 평평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사각형 평평해진 높이, 이 밑에 있는 친구 높이에 가까울까요? 위에 있는 친구 높이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친구의 높이에 가깝겠죠?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사각형 두 개 하나 합쳐본다고 생각합시다. 평평하게 만들면 사각형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요 높이에 가까울까요? 요 높이에 가까울까요? 위쪽 높이에 가깝죠? 어떻게? 밑변에 따라서 정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변이 크면 클수록 자기 쪽의 높이로 데리고 온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문제 한번 봅시다. 예시 문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50 곱하기 650, 250 곱하기 250이 있어요. 그래서 밑변을 두 개 더해서 400으로 한 덩어리 만들어줬다.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기 쪽으로 당겨온다고요. 밑변이 클수록. 밑변이 더 큰 친구가 250. 그러면 그냥 두 개에 대한 일단 평균부터 생각하세요. 두 개 더하면 900이니까 2로 나눠줬을 때 450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45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 250 쪽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 그래서 대략 400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페이지 문제 247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7번을 봤더니 2018년 개인 헌혈 인구를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2018년 개인 헌혈 인구 어딨나 봤더니 요거 곱하기 요거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 실제로 다가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좀 지워주세요. 지워서 292만 곱하기 59.8%를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 선지에서 불가능한 친구들은 미리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300 곱하기 60%가 180이니까 180보다 큰 친구들은 싹 다 날린다.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너 그러면은 300 곱하기 60%에서 얼마나 작아졌는데?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292라는 친구는 300에서 얼마나 작아졌다? 8만큼 작아졌다. 8만큼 작아졌으면 대략 한 3% 정도 작아졌다. 그리고 60에서 59.8 너는 0.2만큼 작아졌으니까 1%도 안 작아졌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아, 대략 180에서 몇 퍼센트 정도? 3% 정도 작아진 값 찾아주면 되겠다. 180의 3%는 얼마이냐? 이런 거 구하실 때 우리 사고를 두 개로 나눠주시면 좋아요. 우선 1%부터 구하자. 1% 얼마? 1.8만. 거기다가 곱하기 3을 하자. 그럼 대략 6만 근처 나오겠다. 그래서 6만 근처 작아진 친구 찾아보면 누구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8번 문제도 계속 풀어보도록 하죠. 이 친구는 15년도 노인 인구가 궁금하대요. 그래서 15년도 찾아보니까 여기 있고 노인은 여기 있더라. 아, 이 두 숫자 이용하면 되겠다. 숫자값 대략 64.1만 곱하기 얼마? 44.4%.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는 내가 44.4%가 9분의 4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9의 배수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63 플러스 11.1. 63은 9 곱하기 얼마? 7. 그래서 7 곱하기 4 먼저 떠올려 주는 거예요. 7 곱하기 4면 얼마다? 28. 28 근처인 친구 빼곤 다 날려주세요. 28보다 더 작을 일은 없으니까 날리고 요 정도로 커질 일도 없다. 그 다음에 뭐만 생각하면 돼요? 1.1만. 1.1만은 9,000보다는 크죠? 그럼 얼마야? 4,000보다는 크게 키워주겠다.
해서 정답을 3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도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친구를 대략 40 곱하기 1.1로 생각하셔서 이 1.1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너는 10%는 똑같아요. 0 하나 줄여주면 돼요. 6.4가 더해지는구나. 따라서 70.5네. 70.5에다가 얼마? 40%를 곱해주자. 그러면 대충 28만보다 좀 더 크겠지? 해서 정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도 쭉쭉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문제는 2019년 전년 대비 판매액 증가액이라고 합니다. A 제품의 증가액이니까 18년과의 19년과 차이값을 구해줘야 돼요. 둘의 차이니까 어떻게? 곱하기 마이너스 6600 곱하기 14500 이렇게 될 건데 다 00 있으니까 00은 좀 지워줍시다. 대신 우리 04개를 나중에 붙여줘야 된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9랑 66 앞에선 앞에 거 빼고 뒤에 거는 그대로, 다음에 뒤에선 뒤에 거 빼고 앞에 거는 그대로, 둘 다 3으로 묶이네. 3 곱하기 얼마? 142 마이너스 66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빼기가 어렵다면 이 66이어서 어려운 거여서 양쪽에다가 4를 더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146 마이너스 7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곱해지는 건 얼마다? 3 곱하기 76이다. 3 곱하기 76만 하시면 됩니다. 37은 21이고 36은 18이니까 228. 04개 붙여주시면 정답을 3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빼기 곱하기 나올 때는 항상 사각 테크닉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각 테크닉 까먹지 않게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 테니까 제발 까먹지 말아주세요. 여기 곱하기가 있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빼기로 바꿔야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선 앞에 거 빼고 뒤에 건 그대로. 그리고 뒤에 선 뒤에 거 빼고 앞에 건 그대로. 딱 요 노래대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선 앞에 거 빼고 뒤에 건 그대로, 뒤에 선 뒤에 거 빼고 앞에 건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단 부호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사각형 모양 생각하셔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잘 정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다음에 25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50번 문제는 2020년 갑계열사와 을계열사의 판매액의 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이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겠다? 더해야겠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밑변으로 이 판매 단가를 설정할 수도 있고 판매량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밑변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자기 쪽으로 땡겨온다고요. 그래서 밑변이 비슷하면 좋아요. 왜? 그러면 가운데쯤에 있을 거니까. 따라서 밑변이 비슷한 친구를 한번 이용해 봅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정확히 14,000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요 두 친구의 어디? 가운데 정도 되는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둘이 더하면 대략 3만 정도 나오니까 한 15,000 정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느 쪽으로 더 땡겨와? 너 쪽으로 더 땡겨오네. 그럼 얼마? 15,000보다 좀 더 작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5가 보이면요. 항상 옆에서 2를 넘겨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7,000 곱하기 3만. 따라서 얼마다? 대충 2.1억 정도 될 건데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고요. 그 작아진 친구 누구? 2번 정도를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정확히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고 싶다. 그 방법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한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몇 대 몇인지 한번 잡아줘야 돼요.
한 1300 정도, 1200 정도 차이 나니까 그냥 너는 1200 곱하기 5라고 하고 너는 1200 곱하기 6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몇 대 몇이다? 5대 6이다. 근데 나한테 더 가깝게 땡겨온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더 가깝게 땡겨오냐면요. 5대 6 비율만큼 가깝게 땡겨와요. 그래서 둘의 차이를 구해보면 대략 14,0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14,000을 11등분 내서 11등분 냈을 때 5등분만큼 위로 가는 건 얘. 얘 기준으로는 어떻게 6등분만큼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는 5등분만큼 위로, 얘는 6등분만큼 아래로 내려온다. 그럼 딱 만나는 선이 똑같아지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작겠다 해서 정답 2번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252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52번을 봤더니 19년 2-4분기 분양 세대수가 궁금하대요. 19년 2-4분기 잡아주시고 신규 아파트 세대수와 분양률이 있는데 이 친구 봤더니 공급 세대분의 분양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분양 세대니까 어떻게 얘 2항에서 둘이 곱해주면 되겠다라고 알 수 있어요. 두 개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00에서 빠져나갔다. 얼마만큼 빠져나갔냐? 16.6%만큼 빠져나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16.6%만큼 빠져나가면 얼마다? 6분의 1. 그래서 여기서 얼마만큼만? 6분의 1만큼만 줄여줍시다. 너가 가지고 있는 6의 배수는 얼마인데 생각해 보니까 48,000 플러스 1,500. 이 친구한테 얼마? 대략 6의 배수니까 8,000. 이 친구한테 대략 한 250 정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 8,250만큼만 줄여주면 되겠다. 8,250 줄여주면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친구,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19년 임심에 의한 경력 단절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돼요. 그럼 뭐다? 19년과 18년에 임신에 의한 경력 단절을 비교해 보라는 거죠. 두 친구 잡아주시고 이제 두 친구 어떻게 곱하기 빼기 곱하기 해주시면 돼요. 19년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195 곱하기 24.5 마이너스 145 곱하기 19.5다.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선 앞에 거 뺀다. 그래서 20 곱하기 24.5 요의 친구가 다 크니까 플러스로 이어지고 어떻게? 뒤에선 뒤에 거 빼니까 5% 곱하기 475가 된다. 요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각각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는 것도 할만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각각 곱하고 한번 더해봅시다. 앞에 있는 친구는 제가 지금 0을 2개 지웠으니까 얘는 2000 곱하기 대략 25%. 2000 곱하기 25%는 4분의 1이니까 대략 500 정도. 얘도 0을 2개 현재 지운 상태니까 47,500 곱하기 5%. 5% 좀 힘드니까 10% 생각해 주시고 2로 나눕시다. 10% 생각하면 4,750. 여기서 2로 나누면 2,325. 요 친구랑 요 친구만 더해주면 됩니다. 가장 근처에 있는 애가 누구다? 더했을 때 가장 근처에 있는 애가 3번.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뭔가 정확한 곱셈 값을 구하라고 하는 유형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정확하게 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대략적으로 구하신 다음에 가장 근처에 있는 친구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근처에 있는 친구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꼭 이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숫자를 예쁘게 만든 다음에 근처에 있는 친구를 생각하자. 그리고 내가 예쁘게 만든 숫자는 내 맘대로 얼마나 움직였는지까지 생각하시면 정확한 값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강에 대한 내용이었고 우리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봬요.